하나금융투자에서 보험과 증권 담당하고 있는 이홍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증권업종 커버리지사의 연간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랑 이제 올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이제 증권업종 4사 합산 지배주주 순이익은 2.8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1%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랑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4개사를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순영업 수익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6.1% 개선된 7.5조 원, 그리고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2.6% 개선된 것이 이제 호실적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 관련된 이익은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주요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ELS 관련된 이제 손실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30.2% 정도 둔화가 되었습니다. 네, I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대면 영업이 제한되고, 또 그리고 해외 딜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워낙에 이제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IPO 같은 것들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해서 0.5% 정도로 이제 방어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요 시장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로커리지 관련된 지표는 역대 최대로 이제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증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제 2020년 연간으로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했을 때는 한 23조 원 정도 되고요. 이제 대기자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나 이제 신용공여 잔고도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들어서도 이제 1월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한 40조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 2월에 조금 빠져도 한 30조 원이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이제 브로커리지 관련된 지표는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월에 이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금리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증권 거래세가 이제 EBP가 이제 인하가 돼서 이제 거래 비용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거래대금을 한 25조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을 보시면 이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이제 신용 공여 이자, 이렇게 이걸 두 개를 이제 합산해서 이제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거래가 이제 MTS로 이제 휴대폰으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 자체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거래대금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과 신용공여 이자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S&T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거는 조금 뉴트럴 정도 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LS 조기 상환, 그러니까 ELS 관련된 지표가 좀 중요한 이제 팩터인데, 이 조기 상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좀 이제 회복을 좀 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신규 발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서 뉴트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지수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국고채 금리도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 관련된 이익, PI 성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국고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면서 관련된 평가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ELS 발행이 되게 좀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 상환되는 물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자체 해지를 이제 축소를 한 영향으로 올해 ELS 관련된 이익 축소는 좀 다소 불가피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T 자체가 엄청나게 이익이 빠지거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이제 순이익은 7,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4%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빠졌습니다.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회사별로 좀 크고 작은 일회성 손실이랑 이제 계절적으로 판관비 증가와 같은 이제 비경상적 요인들의 영향이 좀 높았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QOQ로 조금 이익이 좀 빠진 이유는 일단 온라인 그 MTS 부분이 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브로커리지 수수료 자체가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대체 투자 자산들의 손상,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호텔이나 리조트 같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업종들에서 좀 손상을 좀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돼서 이제 충당금이 좀 적립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련 이익도 살짝 둔화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회성 요인이 지금 그 충당금 같은 부분들, 그게 한 4분기에만 4천억 정도로 달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올해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제 판관비가 좀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사별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대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와 저희 추정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요. 일단 주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 등 이제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의 손상이 한 1,000억 원 정도 인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IB랑 기타 수수료 수입이 그 이제 해외 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해서 조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올해 이익 안정성은 근데 개선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대체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로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좀 중국의 안방보험이랑 그 미국에서 소송을 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승소로 이제 그 1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뭐 내용 자체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에 가지고 있던 호텔을 이제 미래에셋 대우를 포함해서 미래에셋 금융그룹에서 뭐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중국 안방보험과 좀 그 소송을 좀 벌였는데요. 근데 이게 중국 안방보험 측의 어떤 관리 부실 같은 것들이 좀 인정이 되면서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이게 뭐 2심 뭐 이런 식으로 좀 장기화 되더라도 이 소송 결과 자체가 확 뒤집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발 리스크는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미래에셋 대우가 추가적으로 이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좀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주가의 하방 경지성 자체는 좀 확보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그 자사주를 꽤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저희가 증권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회사고요. 이제 컨센서스랑 저희 추정치를 이제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이제 뭐 판관비 증가한 거는 이제 업계 공통적인 요인이고 또 브로커리지 관련돼서 이익은 뭐 말씀드렸지만 소폭 감소했으나 이제 IB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IPO 이제 주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고요. 그리고 좀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해서 계열사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 30% 정도 갖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거에 따른 이제 지분 희석을 회계 처리로 이제 지분법 처분이익으로 1,100억 원 정도를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외 손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그리고 뭐 캐피탈 같이 이제 그 다른 증권 외에 한투 증권 외에 이제 종속회사들이 실적의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네, 사모펀드 관련된 충당금은 뭐 사실 합산해서 한 2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일회성 손실 부분은 타사 대비해서 좀 영향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금융지주를 이제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올해 이익 기저 부담이 가장 적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올해 증이익이 날 걸로 이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작년에 그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 기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한국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이제 종속회사인 한투증권이 지난해 좀 ELS 관련 손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YOY로 한 7% 정도 이익이 빠졌고요. 그 이외의 자회사들, 캐피탈 저축은행 뭐 실적 자체는 괜찮았지만 그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부도율, PD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상승시키면서 충당금을 좀 선제적으로 적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투증권이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 기저에, 그리고 자회사들이 뭐 그러니까 작년에 YOY로는 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어쨌든 그게 충당금 적립 후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코로나 관련된 국면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은 충당금 적립 부담은 좀 많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뭐 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좀 센티멘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카카오뱅크가 연내에 이제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 이제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카카오뱅크가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뭐 10조 이상이다라는 이제 뭐 그 시장의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지분 가치는 계속해서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11만 1,0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NH투자증권입니다. NH증권은 이제 컨센서스는 하회했고요. 경상 이익 자체는 양호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하회한 이유는 일단 일회성 손실이 대규모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4분기에만 그 옵티머스 그 사모펀드 관련된 충당금이 한 300억 원, 그리고 그 미래에셋 대우와 마찬가지로 대퇴투자 쪽이 좀 익스포저가 있는데 이 부분의 자산 손상이 한 1,800억 원을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일회성 손실이 4분기에만 2,000억 원 수준을 이제 인식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그 좀 이 부분에서 둔화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이외에 경상이익은 양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브로커리지 뭐 양호하고, 또 여기 NH투자증권의 IB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IB도 좀 견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에 그 어쨌든 대체 투자 쪽 손상을 많이 떨었기 때문에 그 올해 뭐 추가적으로 뭐 이 부분의 리스크가 확대되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지금 총 익스포저가 한 NH가 한 4천억 조금 안 되는데, 4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연간 누계로 1,300억 원을 이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좀 익스포저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이 다 이제 올해 뭐 충당금이나 뭐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그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뭐 소송도 있고 또 뭐 이 판매사 간의 분쟁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조금 리스크는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 타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기 때문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저희가 한 세컨픽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컨센서스와 당사 추정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ELS 관련돼서 이제 부채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해지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해지 비용이 한 300억 원 정도 인식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를 제외했을 때는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게 뭐 어떤 자산 손상이나 뭐 충당금 같은 어떤 비용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그 비용 지출이었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그 우리 대형사 중에서 이제 브로커리지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시장지표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일평균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실적 수혜가 이제 계속 예상이 되고요. 그 IB도 상당히 견조하고, 그리고 ELS 손실 말씀드렸지만 변동성 완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은 올해 한 7.2% 정도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그 배당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좀 그 뭐 은행이나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금융사들에게 좀 코로나 관련돼서 배당을 좀 자제해라라고 권고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배당 성향들이 조금씩 좀 낮아졌는데요. 다른 금융사들과 다르게 증권업종은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배당 성향 38%를 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한 5.2%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배당, 그러니까 올해 뭐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은 뭐 또 한번 뭐 배당 자제 권고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타 금융사 대비해서 뭐 타 이제 뭐 배당주들 대비해서 좀 배당의 신뢰도는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뭐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아서 뭐 실적이 괜찮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배당에 대한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이 배당 투자처로서 상대적인 매력은 좀 부각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뭐 하반기에는 또 배당 모멘텀도 있을 거기 때문에 꼭 뭐 그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어떤 주가적인 모멘텀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51,000원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요. 저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배당 성향을 가정 시에 배당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 좀 이제 랩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작년에 이익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 말씀드렸지만 1월, 2월 거래대금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익이 상당히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ELS 관련돼서 좀 이제 발행 부진하고, 그리고 좀 트레이딩 환경 자체가 아주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뉴트럴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대체 투자 자산의 손상 인식이나 아니면 뭐 사모펀드 관련된 충당금 인식, 뭐 기타 대출에 대한 충당금 인식 등 그 일회성 손실 부분은 4분기 부로 상당히 많은 부분 이미 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이익 안정성은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